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T&T가 워너미디어의 분사 방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스핀오프 디스커버리와 합병, AT&T가 새 합병회사 지분의 71%를 가져가고 기존 AT&T 주주들은 새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지만 다른 여러가지 옵션들은 여전히 열려 있었는데요. 오늘 공식 발표로 워너미디어의 스핀오프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라진 건 없는데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인데요. 도대체 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AT&T 주가는 워너미디어 스핀오프 발표 후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장이 시작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4.24%라는 큰 하락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선 워너미디어의 스핀오프 발표는 딱히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스핀오프와 다른 방식인 스플릿오프도 아니었고 배당금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것 또한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동일했고요. 워너미디어 스핀오프 기존 AT&T의 연간 배당금은 46%가 줄어든 주당 1불 11센트가 될 것이고 스핀오프된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가 합병해 탄생하는 새로운 회사인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주식은 WBD 티커로 거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T&T가 이 세 회사의 지분 71%를 가져가는 것 또한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 스핀오프가 아닌 스플릿오프 방식을 택했다면 떨어져 나가는 워너미디어의 지분만큼 주식 발행량도 줄어들어 기존 AT&T 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줄어든 배당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한 주주들도 있었나 봅니다.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 합병은 예정대로 2분기에 완료될 예정이고 합병이 성사되면 기존 AT&T 주주들은 새로운 회사의 주식인 WBD를 보유하고 있는 T 주식 한 주당 0.24주의 비율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계산하면 T 주식 100주당 WBD 24주를 받게 되는 셈이네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T와 WBD 주식 모두 엄청난 변동성으로 혼선을 빚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두 주식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좋기에 스핀오프 방식을 택했다고 AT&T의 CEO 스탠키는 말하였습니다. 기존 주당 2불 8센트의 배당금이 거의 절반 수준인 주당 1불 11센트로 줄어드는 만큼 주가가 상승해서 그 공백을 메꿔주면 좋겠네요. 또한 합병이 마무리되고 배당금이 줄고 나면 AT&T는 잉여연금의 거의 70%가량 배당금으로 나가던 걸 40%로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확보한 연금은 5G와 파이버의 초고속 인터넷 설비 투자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스핀오프와 스플릿오프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공부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두 분사 방식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스핀오프는 The divestment is carried out in such a way that the parent company's assets are used in the formation of the new subsidiary. The existing shareholders are allotted shares of the spun-off entity on pro-rata basis. 그러니까 자회사의 개념으로 분리돼 나가고 기존 주주들은 분리된 회사의 주식을 비율에 맞춰 받게 되는 형식이고 스플릿오프는 The divestment is carried out in such a way that the parent company's assets are used in the formation of the new controlled entity. The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can opt for shares in the new entity in exchange for the shares in the parent company. 스핀오프와는 달리 새 회사를 기존 회사가 완전히 지배하는 방식이고 주주들은 기존 회사의 주식을 새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사 방식의 목표는 스핀오프는 The parent company intends to create a separate identity for the new entity through the mechanism of spin-off. 스핀오프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기업을 분리시키기 위함이고 스플릿오프는 The parent company intends to make a clear demarcation between the core operation of the parent company and that of the new subsidiary. 기존 회사의 주력 사업과 새 회사의 사업을 완벽하게 분리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뭐 둘 다 비슷한 소리인 것 같은데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옵션은 우선 스핀오프는 The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are not offered any option. They are bound to accept the shares in spun-off entity. 주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고 새롭게 스핀오프된 회사의 주식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반대로 스플릿오프는 The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are offered the option to either go for the split-off or
to continue to stay with the parent company. 주주들이 기존 회사의 주식을 계속 가져가거나 아니면 새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은 스핀오프를 택했을 땐 In spin-off arrangement,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end up with the ownership in two companies. 두 회사 모두의 지분을 가지게 되고 split-off를 택할 시 In split-off arrangement,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can only have the ownership of one of the two entities, parent or subsidiary. 주주들은 기존 회사 또는 분리된 자회사 중 한 회사의 지분만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 채널 시청자들 중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 한국식 이름으로 설명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스핀오프는 인적 분할이라고 하고요. 스플릿오프는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스핀오프,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주주들은 두 회사 모두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스플릿오프, 물적 분할을 했을 땐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둘 중 하나의 지분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AT&T 상황에 맞게 설명하자면 오늘 발표한 스핀오프 방식에 따르면 우리 기존 AT&T 주주들은 AT&T와 Warner Brothers Discovery 모두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스플릿오프 방식을 택했으면 기존 AT&T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 주식 WBD로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스핀오프와 스플릿오프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찾아보니 인베스토피아에 따르면 대부분 스핀오프된 주식들이 기존 시장보다 수익성이 더 높으며 기존 부모 회사보다도 더 잘 나간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인지 기록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스핀오프된 기업들로만 만든 ETF인 CSD가 기존 시장 지수보다 2012년부터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스핀오프 방식을 채택했는데 오늘 주가는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AT&T에서 워너미디어가 떨어져 나가니 그만큼 기업 가치는 줄어들 텐데 기존 주식 발행량엔 변화가 없으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T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피자로 설명을 해보죠. 이렇게 AT&T라는 피자 한 판이 있는데 그중 매출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워너미디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AT&T 피자의 모습은 대략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피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8조각으로 잘라야 한다면 그 한 조각의 양이 예전에 비해 훨씬 작아지겠죠. 여기서 한 조각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T 주식을 뜻하는 것이죠. 물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자 한 조각의 양이 줄어든 가운데 보너스로 주던 토핑의 양마저 절반으로 줄어드니 T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많은 주주들이 던지고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행복 회로를 돌려보면 분명 단기적으로는 두 주식 모두 엄청난 변동성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며 여러 주주들을 힘들게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워너미디어라는 부채를 덜어낸 AT&T는 다시 재무 상태를 회복하고 기존 탄탄한 무선통신 사업과 5G의 수익성 상승으로 주가도 상승하기를 기대해보고요. 새로운 회사의 주식 WBD는 HBO Max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손익분기점을 예상보다 빨리 돌파하고 이렇게 창출된 수익으로 부채를 덜어내 건강한 재무 상태를 만들고 주가도 덩달아 상승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은 공식 발표된 워너미디어 스핀오프와 디스커버리와의 합병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주주들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분명 어떤 선택을 하건 일장일단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져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우리가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혹시 오늘 내용 관련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